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해당하는 직장인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지는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이혼이 꽤 오래되었지만 한동안 그때의 스트레스로 잠을 잘 못 잤었습니다. 그 습관이 남은 것인지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럴 때면 예전 결혼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자주 떠오르곤 하는데 한 번쯤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부관계는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서로 지지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경험상 배우자가 우리 친척을 무시하는 것은 큰 상처가 되는 일 같아요. 왜 내가 내 부모에게 헌식구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를 대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곤 합니다. 부부싸움은 흔한 이유일 뿐만 아니라 이혼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이혼 이유를 알아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결혼 후 처음부터 이혼을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잘 살기 위해 결혼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때부터의 과정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힘들었다고 생각돼요. 대학을 학자금 대출로 간신히 졸업했지만 다행히도 직장은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종이었어요. 남들처럼 쉬면서 취업 준비하는 꿈은 꿀 수 없었던 저는 대학 시절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졸업 후 취업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2살 연하의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우리 둘 다 직장 다니며 겨우겨우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서로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혼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원수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는 순간까지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잘못을 인지했다면 저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 과정도 말할 것 같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혼 생활이 짧은 기간 동안 남편에게 잘못을 당했습니다. 산 게 무척 많으며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제게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여 비참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그 순간 그때그때 이야기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남편과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도 자주 충돌했습니다. 남편과의 가장 큰 다툼은 주로 친정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제게 무시하는 태도에 있었고 그로 인해 불협화음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싸울 때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야, 결혼할 때 너는 무엇을 해온 적이나 있냐? 아니, 너희 어머니한테 무엇을 앞으로 받을 거라도 있는가? 요즘처럼 너처럼 편안하게 쉬는 여자는 없어. 내가 전부 감수하고 너와 결혼했다면? 너는 당연히 우리 집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맞아. 2가지면 당신은 뭐, 집이라도 해왔는 줄 알겠다. 당신이나 나나 평범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만 며느리 노릇을 하라는 건데 당신도 사인으로 똑바로 해? 무슨 날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통 그린 적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강요하는 건데 나도 당신 하는 만큼 할 거니까 나한테 바라지 마. 싸움의 끝은 항상 같은 문제였습니다. 다른 이유로 싸움을 해도 늘 서로의 부모를 들먹이며 자존심을 헤집어 놓고 싸움은 끝이 나곤 했어요. 남편은 특히 우리 친정 엄마를 대놓고 무시하고 자기 가족으로만 생각해 하는 듯한 언행을 서슴없이 해서 저와의 감정적인 결이 깊어졌습니다. 항상 상처를 남기며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 결국 나중에는 터지게 되더라고요. 결혼할 때 남편이나 제 양가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크게 받지 못했고 양쪽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서로 비슷한 처지라 결혼할 때도 형편을 맞추어 간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 후 자신의 주변에서 친정이 좋은 남자들과 자기를 비교하곤 했어요. 그 결과 저와 친정 엄마를 결혼한 이후부터 줄곧 꾸짖었고 무시했습니다. 서서히 또 다른 집에 가는 듯한 이런 행동이 싫어졌어요. 해당 부분을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비교도 했다고 하던데요. 무시와 비교가 일어나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 아시겠죠? 정말 웃기는 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우리 친정 엄마를 너희 엄마로 통일하겠다며 말다툼을 반복했던 겁니다. 그 문제로 몇 차례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내 앞에서 항상 너희 엄마라고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는 당연히 뭐냐, 야 하는 기본이었고요. 가끔 예세아가 혹은 며느리가라 부를 때 마음에 걸려서 비꼬듯이 호칭을 사용했지요. 시어머니도 우리 엄마가 힘들고 바쁘다는 것, 사신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지만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영원히 전업주부로 살았다는 것에 우월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시댁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니가 아버님이 좋아하여 하시는 해물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조금 뒤에 남편에게 만들라고 레시피를 가르쳐 주시더니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받았다고 해요. 너희 어머니는 이런 요리는 못 하시네. 그렇죠. 맨날 일하느라 바쁘셔서 요리는 거의 못 하셨어요. 저도 해먹는 걸 주로 해왔죠. 하긴 계속해서 일하느라 밥을 챙겨 먹기도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겠죠. 저도 참 불쌍했던 거예요. 엄마가 해주시는 밥도 못 먹고 자랐더니 그것도 복잡한 일을 말이죠. 혀를 차며 저를 엄마 밥도 못 얻어먹은 자식이라는 듯이 불쌍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러자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안 불쌍했어요. 저녁에는 엄마랑 같이 외식할 때도 있었고 해 먹을 때도 많았거든요. 제가 굶고 자란 적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남은 게 있는 제가 스스로 해결하기도 했고요. 아무리 그래도 밥은 엄마가 챙겨주어야죠. 너희 엄마는 내 밥까지 챙기지 않고 무슨 것을 했다고 하나. 나는 우리 아들 아침이나 저녁이나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 너도 이건 명심해야 해. 신랑이 끼니를 거르는 게 힘들다면 꼭 아침도 챙겨주어야 한다고요. 어머니께서는 직장에 다니지 않으셔서 아침을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침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요. 그래서 아침은 밖에 나갈 때 먹을 의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엄마가 저에게 음식을 챙겨주지 않아 저도 남편의 식사를 거르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인가요? 둘 다 일하고 있는데 왜 굳이 남편의 아침을 챙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고분고분 알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셔서 놀랐습니다. 또한 말끝마다 너네 엄마가 라고 하시는 것도 듣기 싫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따르면 아침은 먹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결정했다고 대답했지만요. 어머니는 노발대발은 아니었지만 언성이 살짝 높아졌다. 너네 엄마가 너에게 요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시집 보낸 것은 정말 잘못했다. 너의 남편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는 것이 어렵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게 다 너네 엄마가 너를 그렇게 키워서 그런 건 아니냐? 지금부터라도 고치겠다고 생각하고 내게 제대로 배우도록 해 알겠니? 그러나 말대꾸는 못하고 있었음에도 알겠다라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 점을 못마땅해 하셨고 남편에게는 불만을 토로했다. 아침밥은 서로 합의했지만 어머니나 남편이 우리 엄마에게 너희 엄마라고 불러줄 때 너무나 싫었다. 어쩌면 남편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행동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질책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의 엄마가 말하길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밥을 제대로 얻어먹은 적이 없어서 당신이 아침을 안 챙겨줄까봐 걱정한다고 말했어요. 당신의 엄마한테 이야기하니 우리는 아침을 각자 해먹고 가기로 했다고 했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응, 당신 엄마가 그러셨어. 솔직히 나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우롱하는 엄마의 아이로서 밥도 안 챙겨주는 엄마 취급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근데 당신이 아침밥에 대해 얘기하며 언성 높아져서 더 이상 얘기하면 다투게 되어 못했어요. 나중에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깊이 듣더라고요. 근데 왜 최근에 너는 우리 엄마를 당신 엄마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 말버릇이 어디서 나온 거야? 막연한 표현은 아닌 어머니라고 해야지 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옳다고 생각해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근데 당신의 어머니도 계속해서 우리 엄마를 너네 엄마라고 부르는데 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왜 사돈으로 안 부르시는 거죠? 그 단어를 모르신다면요? 아니야, 생각하지 않아. 당신도 내 말하는 건 기분이 나쁘면서 당신 어머니와 당신이 그러는 건 당연한 거야?
당신도 아까 들어서 알 거야? 맞다. 다음에 살짝 말씀드릴게. 그렇지만 아까 보니까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너무 예의 없었어. 그냥 나하고 대답하면 끝날 일이잖아. 내가 뭘 버릇없게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 어머니야말로 우리 엄마를 사돈이라고 해야지. 니네 엄마라고 하는 게 예의 없는 거 아닐까? 형님한테는 사돈 잘 계시냐고 꼬박꼬박 사돈 소리 잘만 하시면서 왜 나한테는? 그러니까 당신도 똑같아. 당신도 은연중에 장모님이라고 하지 않고 니네 엄마라고 하는 건 알지? 앞으로 조심해. 나를 무시하는 건 용납 못해. 이후로 남편은 제 앞에서 친정 얘기할 때 조금 조심한다고 해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갈 때도 가끔 사돈 소리를 안 하고 니네 엄마라고 하면 놀랍기도 하지만 너무 효심이 강하셔서 자기 엄마에 대해 뭐라고 하지는 않는군요. 그러니 당연히 어머니의 말버릇은 고쳐지지 않았고 제 이혼 사정은 이때부터 서서히 쌓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이후로 우리 부부를 매주 주말마다 집으로 부르셔서 그렇게 분위기가 합니다. 아들 밥에 어찌나 집착을 하는지 함께 먹자고 제가 가보면 할 일이 산더미예요. 한 끼가 아니라 두 끼, 세 끼 분량의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인에게 황금 같은 주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테고요. 매주 그렇게 살아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군요. 자기네 집은 주말마다 가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친정은 한 번도 가자고 말한 적이 없어서 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주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나 이제부터 주말에 안 갈 거야. 그럼 당신 혼자 가서 먹고 오세요. 어차피 어머니가 당신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그냥 3끼 다 먹고 와. 그러면 나도 편하고 좋을 텐데. 왜 당신도 가서 즐기고 오면 좋지 않겠어요? 속으로 할 말 그만해 주시겠어요? 내가 가면 편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일하는 거면 억지로 하지 말고 푹 쉬어야죠. 왜 매주 주말에 반드시 같이 식사를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당신 혼자 가서 외식하면 되지 않을까요? 매주 주말에 늦게 자고 시댁에서 피곤하게 되는 게 귀찮네요. 제가도 밖에서 돈 버는 사람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뿐이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한 번만 말해주세요.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것이 어렵다면 죄송합니다. 당신의 입장을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슨 생각이십니까? 이전에 우리 집에 먼저 오셔서 설거지를 하기를 제안한 적이 있었나요? 자위는 손님이라고 생각해요. 며느리와 함께 갔었나요? 사위라는 말과 며느리라는 말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며 사위는 손님이고 며느리는 하녀인가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해주고 이후에는 매주 오라는 말에 대해서는 남편만 보내거나 다른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 전 남편이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대충 알려드릴게요. 짐작하시겠지만 자기 엄마가 먼저고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기 가족 범주에 넣어주었지만 우리 엄마와 제 남동생은 자기 가족의 범위에 넣지 않는 인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주말에 시댁에 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했다면 정말 속이 좁은 며느리가 맞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한 것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남편께 항상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셨는데 남편은 친정엄마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면 국이 짜다고 하거나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투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남편의 안부를 물어보면 차갑게 대답하며 틱틱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꼴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친정에 오는 것도 싫고 시댁에 가는 것도 싫었던 겁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친정 엄마와는 정말 관계가 좋았고 집도 가까워서 자주 연락하고 왕래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하고는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주말마다 가더라도 남편은 제가 친정 엄마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이 당신은 우리 엄마랑 장모님이랑 차별해. 당신은 며느리잖아. 우리 엄마한테도 좀 살갑게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에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유로 따지면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할까요?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같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시어머니나 남편 모두 저와 친정 어머니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면서 자신의 어머니와 차별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참 뻔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 누가 당신이나 우리 어머니를 대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대되지 않는데 더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각자 자신의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대리효도를 바라지 말아요. 대리효도를 원한다면 그런 태도로 나오면 나도 앞으로는 당신의 어머니를 챙기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는 서로 각자 자신의 부모에게 알아서 행동하도록 하자는 식으로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제 남편과 똑같이 집을 가르고 살았다면 그건 또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도리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가 자주 저희 집에 오고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반찬이나 먹을 거리를 늘 챙겨주시곤 했는데 시어머니도 가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집에 가져다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우리 엄마가 준 반찬에는 젓가락도 대어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기분이 나빴어요. 언젠가는 잘 먹겠다 하고 만드느라 고생하신 것을 알 것 같은데 남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곳까지는 좋습니다. 원래 우리 엄마 음식이 입에 안 맞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엄마는 한 번도 연락 없이 오신 적이 없어요. 늘 미리 연락하시거나 제가 있을 때 오셔요. 내 집처럼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법은 없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아들 집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늘 현관 앞에서 나 지금 너희 집 앞에 왔으니 문 열어라 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기도 했어요. 이게 너무 싫었는데 남편은 엄마가 아들 집에 들어오는 걸 허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심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한 번 살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일이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옷을 놓고 가셨어요. 급히 입어야 할 일이 생겨서 전화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오시는 김에 반찬도 가져다 놓으셨고요. 그때 우리 집에는 남편이 휴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일에 제가 바쁘다 보니 남편께 미리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날 즈음에 바빠서 상황을 터득하지 못하는 중에 엄마께서 전화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조금 우러하시면서 은지야, 내가 옷 찾아줄까?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나와 동거 중인 남편이 식사나 다른 것을 아끼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그냥 집 밖으로 가져가라고 하니까 놀라서 이 방을 들어왔다. 나는 내가 미리 말해 놓은 줄로 알았어. 초인종을 몇 번 눌렀지만 마침내 자고 계셔서 오래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아 놀랐다. 그런데 남편이 나에게 무슨 불만이 있길래 어머니도 무슨 일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길래 맞게끔 대답했니? 아니, 남편은 차가운 태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성미를 내지 않았는데 오늘은 나의 연락 없이 그냥 왔다고 오만하게 행동했으니 왜 그런지 궁금했다. 그래서 내가 있을 때 오라고 했으니 옷을 좀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그는 문 밖으로 내다보고 가라 했다. 혹시 내가 남편에게 무슨 잘못을 했을까 생각이 들었다. 두 분 사이가 안 좋아 보이나요? 오늘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셔서 너에게 말 안 하려다가 그럴 수 없다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오셨어요. 집으로 발도 못 디디고 옷만 갈아입고 문 앞에 반찬을 내려 놓으셨대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퇴근해서 남편한테 당연히 화를 냈어요. 당신이 누구길래 집까지 오신 엄마를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는 건가요? 하니 그분의 말이 사람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짜증이 나더라. 미리 연락한 것도 아니고 옷을 벗고 있을 때 문을 빨리 열라고 재촉하면 어찌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옷도 두려워하고 반찬도 두고 가셨잖아. 뭐가 문젠데?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물어봤어.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당신 엄마가 오셨는데 똑같이 했어봐. 당신은 기분 나쁘지 않겠니? 글쎄, 우리 엄마는 당신 엄마처럼 무식하게 그러실 분이 아니시라 모르겠네. 엄마가 연락을 미리 안 했다는 것뿐이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잖아. 당신 어머니는 우리 집 비번을 마구 누르고 들어오시면서 지금 누구냐고. 무식하다는 거야?
나 진짜 당신한테 실망이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실지 알아? 이런 일이 당신에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야? 어쨌든 나는 당신 엄마가 우리 집에 자주 가다 왔다는 걸 알고 있어. 하시는 것이 불편해. 그래서 내가 있을 때는 조심해 주세요. 알겠어요. 저 그날 남편과 다툴 때 얼마나 화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게 뭐라고 하시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엄마를 대놓고 무시하는 건 진짜 화를 내게 만들 정도였어요. 그 일을 잊고 나서도 저와 남편의 관계는 말 그대로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 고민조차 하지 않았고 결혼에 대한 회의만 느꼈어요. 그러나 사람 일은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채 지난 무렵 큰 사건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나 황당하고 슬픈 기억이에요. 힘들지만 그때를 다시 떠올려야 했습니다.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무렵 엄마는 새벽에 나가서 건물 청소 일을 하셨어요. 그 업무는 새벽에 나가야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좋아하셨죠. 그 업무를 2달도 채 안 되어서 시작하셨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버스에서 내리고 건널목을 가는 중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뺑소니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제 동생이 먼저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아침 일찍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동생이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갔다가 이미 의식이 없는 엄마를 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그날 일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의사는 엄마의 출혈과 상처가 매우 심각하여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엄마는 의식이 없는 채로 2일 동안 버티다가 떠나셨어요. 가족을 예기치 못하게 잃은 적 있는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언제나 옆에 계실 것만으로 생각했던 엄마가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앞으로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는 제 엄마에게 진정한 효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요. 한으로 남았답니다. 어차피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동안 저와 동생이 교대로 빈소를 지켰고 마지막 날은 밤새 저가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돌아가신 날부터 휴가를 내긴 했지만 낮에는 장례식장에 있다가 밤에는 집에 가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자기 일처럼 여길 거라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날 시어머니가 조문을 오셨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갑자기 돌아가신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놀란 것 같더군요. 아주버님은 형님이 임신 중이라서 못 종결할 상황에서 끊어져 버린 말이었습니다. 오시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락 한 통 없이 어머니에게 부의금 봉투만 보내셨다고요. 그래도 어머니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셨다고요. 우리 아들은 잠은 좀 잔 거니 얼굴이 까칠하니 피곤해 보인다. 처남도 있는데 신랑은 집에서 자라고 하지 그랬어. 자기 아들이 잠 못 잤을까 걱정해서 가서 오늘 아침 온 거예요. 내일 하루만도 고생하면 되는데 뭐 그래도 참나 치르는 게 보통인 것이니 아유. 우리 아들이 고생이겠구나. 피곤해서 어쩐다니. 회사도 나가야 하는데. 박수혁 계속 자기 아들 피곤할까 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피곤해서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못해도 5번이나 들었습니다. 정말 황당했어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 빈소에 와서 아들이 피곤할까봐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실 때 대웅도 건성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상 치르는 중이어서 남편과 싸울 힘도 없었지만 속으로 진짜 상종 못할 집구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을 끊어버릴까 싶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 제가 남편에게 따지기는 했습니다. 남의 장례식에 가면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머니는 정말 너무 하시더라고요. 누가 보아도 내가 제일 힘들고 고된 줄 아시면서 어떻게 저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께서 계신 제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에게는 너무 상처였고
마음속으로는 이 길게도 지속되는 상황에 당신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자신의 어머니가 심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만약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자유롭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오랫동안 그 상처를 견뎌내지 마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부모님께서 계시는 동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 어머니와 계속해서 저에게 이런 일을 시도하거나 세우려 들면서 나중에 후회하실 건 저희 어머니가 되실 것입니다. 아마도 저에게 아이가 있는 게 이런 행동의 이유는 아니겠죠.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눈치 없으신 것 같아서요. 당신이 나를 위한다는 의미로 그러신 거고요. 그래서 당신이 이해해 주길 바라요. 우리 엄마도 당신에게 문제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며느리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우리 엄마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시모로서 아들, 즉 나로서 말하자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고려하며 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은 엄마가 계실 때 더 잘할 거리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나 봅니다. 있어요. 나는 당신의 집에 내 할 도리는 했어요. 도리우는 하면서 당신 형은 우리 엄마 장례식에 오지도 않고 봉투만 보냈더라고요. 형님이 임신했지 아주버님 미신한 건 아니잖아. 이게 당신이 말하는 도리니.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마음먹은 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무제를 막 지냈을 때였는데요. 그동안 저는 시댁에 아예 발걸음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에 나름 깨달은 바가 큰 듯 보였습니다.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던가 봅니다. 참 서운했던 건 뭐냐면요. 엄마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위로받는 대신 오히려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엄마나 본인한테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그때마다 내 속을 다 뒤져놓는 짓을 해서 난 진짜 화났어요. 그걸 당시에 어머니 생신도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 주가 우리 엄마 생신인 건 알지? 그날 가족들이 다 모이면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당신한테는 미리 이야기할 때 편해. 사실 지난주에 형이랑 상의한 게 있어. 이제 형이 다음 달에 아빠가 되거든. 근데 지금 일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대출도 갚기 힘든데 혼자서 못 버티겠어.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 형이 현재 사는 집의 전세 보증금을 갚아서 빚 좀 갚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하네요. 어떤 얘기를 하려는 건지 천천히 말해주길래 우선 들어보기로 했어요. 아주부님은 어디에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빚을 갚으면 남은 돈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 형은 엄마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그 집은 24평이라서 애를 키우며 사는데 딱 좋다고 생각하고 당분간 살면서 돈을 모아가겠다고 해요. 엄마도 빚을 갚으면서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머니가 좋다고 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 집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애도 봐주시고 함께 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남편께서는 제 눈치를 보면서 이러시다고 하셨군요. 그런데 알다시피 형수의 성격이 보통적이지 않다는 거죠. 형수께서 어머니랑 함께 사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말인데, 여보, 우리 집은 넓고 아이도 없으니까 몇 년 동안 우리 엄마를 저희 집에서 모셔올까 해봐도 어때요? 사실 제가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자식들이 효도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계셨을 때 조금이라도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 해요. 우리 엄마에게 형보다는 제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큰 아들만 모셔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제가 형편되는 자식이 모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도리일 뿐이야. 이건 또 어떤 신기하고 미친 짓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성격이 강해서
형님도 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기가 막혀서 말이 막혔지만 저도 제 정신을 차리고 할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제정신인가? 모셔야 하는 것은 형이 해야지. 왜 우리가 모셔야 하냐는 건데, 그리고 자식은 당신인데 나는 아니에요. 당신은 어머니가 아니라 내 엄마라고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서 깨달았던 게 그겁니다. 우리 엄마가 사실 때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아마 다 까메리 했나요? 당신은 우리 엄마와 연락 없이 오셨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 맛이 없다고 틱틱거리고 쌀쌀하게 군것군것한 맛이 나 하지만 그런 점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지는 못할까봐 어찌 좋은 말을 할 수 없지만 당신의 엄마를 모시겠다고 말했더니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에게 일러본다면 나는 그것 역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제 뭐 어쩌겠어. 장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어쨌든 살아계신 분들이 중요한 거야. 내가 천년만년 미안해해도 돌아가신 장모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진 않을 테니 당신도 고집 부리지 말고 나중에 후회할 일 없도록 우리 엄마를 당신의 친엄마처럼 대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당신도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힘들었다는 건 알아. 효도를 많이 못해드린 것이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엄마에게 효도를 못해드린 것, 우리 엄마에게는 실컷 해드리면 된다고요. 아니요, 나의 부모님이면 당신의 부모님도 되는 것이죠. 대체로 당신이야말로 그런 것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것이에요. 만약 다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엄마를 모시겠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다고 할까요? 그건 말이 다른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장모님이 아들과 처남이 있잖아요. 어쨌든 나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싶고 형도 도와주고 싶어 해요. 이건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형과는 그 대화가 끝났어요. 그러면 통보하는 것인가요? 내가 싫다 해도 그렇다 해도요. 당신은 어머니를 모시러 갈 거예요. 제가 눈을 부릅니다. 다시 물어보자 남편은 헛기침하면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 더 생각할 이유도 없겠죠. 그런 인간과는 이혼할 수밖에요.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어머니가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좋아요. 당신은 어머니와 함께 살 거예요. 제게는 당신과 함께 살 생각이 이제 없어요. 우리는 이혼할 거예요. 미리 말하지만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예요. 따로 어머니랑 집을 얻어서 나갈 거예요. 이 집에는 4명이 계약되어 살고 계신 걸로 아시겠죠? 보증금은 제가 받을 위자료와 얼마나 돌려줄지 고민해봐야겠어요. 제가 이혼을 요청하자니 당연히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이혼을 한다니 당신이야말로 제가 정신이야 아니 다른 것이냐고. 이런 사건으로 무슨 이혼을 결심했는지 나는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당신을 때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좀 해주자는 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면 어디 해보세요. 나는 결코 이혼하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이 제주껏 한번 해보세요. 모르면서 끝까지 배우자를 부당하게 다루는 것 또한 충분한 이혼 사유입니다. 바람을 피우고 배우자를 때리는 쓰레기들만 이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쓰레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신은 마누라와 부모를 무시하는 쓰레기이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라 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동안 당신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모든 대가를 청구할 것입니다. 그럼 너가 말하고 싶은 게 다 한 거니? 정말 나쁘다. 내가 우리 엄마랑 저 한 방에서 사는 게 좋겠냐는 건 내게는 이해가 안 가. 내 의견은 이미 말했고 당장 이혼하자. 막말로 말해서 미안하지만 너랑 행복한 결혼 생활이 꿈이었는데 실망했어. 내가 가족을 따지고 내 엄마만 챙기려 하는 모습은 질렸어. 내가 실망했던 건 당신도 내 엄마에게 함부로 대해온 거야? 그러나 왜 내가 단호한 결정을 하는 걸 막으려 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쁜 여자로 만들어 놓고 있겠다는 게 네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어쩔 수 없어. 이제야 알았으니까 이혼이 최선의 방법이야. 당신은 정말 비열한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를 비하하면서요.
이미 돌아가신 엄마를 얼마나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엄마를 함부로 다루고 무시하는 행동에도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당신이 어떻게 엄마한테 대리요까지 하는 말을 건네는 건가요? 그러지 마세요. 전 결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저는 남편에게 화를 퍼부었어요. 욕을 하면서 곁에 있던 물컵을 들어 물을 바가지 한 숟갈짜리로 끼얹어 버렸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을 했는지, 그 사람의 어머니가 얼마나 부끄럽고 막연한 인간인지 되새겨 주었어요. 저주로 천벌을 받을 거라고도 했어요. 아마 남편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걸 알 거예요. 처음 뵌 그때 무척 놀란 눈빛을 하고 아무런 말도 대꾸하지 못했어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저주를 내리는 행동은 제 마음과 몸을 갉아먹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분노를 퍼뜨리고 난 뒤에는 속이 후련했지만 몸이 덜덜 떨리고 쓰러질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남편과 대형 싸움을 벌이고 짐을 싸서 엄마가 살던 집으로 도망쳤어요. 동생이 혼자 지내는 게 걱정되었지만 차라리 나은 것 같았어요. 이혼 결심을 한 후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왜냐하면 그런 사람 때문에 울어도 소용없다고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울었던 거죠. 와친 몇 년의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마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자기 엄마, 자기 형은 가족이고 챙기고 싶다는 인간이 저에게는 돌이 우는 것만 같았어요. 하면서 강요하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황망하게 가신 것에 대해 전혀 마음 쓰지 않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 인간과 살던 보증금 3억 원의 대출 1억 원을 끼워 넣은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놓는 것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는 당연히 시어머니 교회에도 들어갔더군요. 얼마 후 시모가 전화를 했는데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하는 거라 받아봤습니다. 예상대로 시모는 자기 할 말부터 하더군요.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다. 너는 이혼이 너희 집의 이름인 줄 알아? 한 번 결혼했으면 남편에게 순종해야 시댁에 뼈를 묻어야지. 여자가 먼저 칼을 찌르겠다고 불을 일으킨 적은 없어. 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들이 뭐 그리 잘못한 걸까요?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요? 큰일을 겪으면 너도 무언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해. 그 무지한 게 뭘 그러는 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어머니께서 잘난 아들이 우리 친정 엄마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해. 어머니는 아들이랑 둘만 잘 사시면 되고요.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어머니를 내 엄마로 생각하고 모실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면 끊을 거예요. 먼지처럼 살아말라 할래요. 들렸지만 대꾸도 하지 않고 단호히 끊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이혼 상담을 받았는데 의외로 제가 가진 이유와 비슷한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더군요. 협의 이혼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해서 돈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위자료와 제가 받을 돈을 계산해서 상대방에게 설명했더니 몇 날 후에 연락이 왔는데 협의 이혼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인간과의 싸움을 피하고 비교적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서로 자신의 부분을 챙기며 협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숙려 기간이 짧아서 집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남남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후 서류 정리까지 끝냈는데 벌써 3년 전이었네요. 그 사람은 저랑 이혼한 뒤 자기 엄마랑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웃긴 건 그 사람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집을 팔고 어머니 집에 살고 있다고 해요. 24평 작은 집에 5명이서 산다니 아마 바람 잘 날 없을 겁니다. 저는 이혼 후 작년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 인연을 즐기고 잘 일하고 돈도 꽤 모아서 이전보다 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되돌아보며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여유도 생겼고요. 아마도 여러분도 제처럼 남편이 자기 식구들만 챙기고 대리호도 바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혼을 부추기는 건 싫지만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그런 남편은 이기적일 가능성이 높고 살아봐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나을 거예요.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꼭 저처럼 이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바보처럼 참고 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만큼 할 말 다 해서 나름 시원하게 이혼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기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곳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